남과 북을 이어주는 열리지. 북만주엔 홍범도, 남만주엔 양세봉으로 불릴 만큼 유명한 항일 명장으로 중국인들에게도 추앙받고 있는 영웅이다. 독립군에 참가했던 조선혁명군에 참가했던 이런 전사들도 만나게 되었고 역사이기 때문에 일본 군이 와가지고 양세봉 장군을 무덤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목을 잘라갔던 데죠. 지금 2023년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독립유공자 숫자 알고 계십니까? 17,848명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 청취자분들도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잊지 말아야 될 순간 남과 북 모두에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관세청 직원들이 부르는 임시정부 애국가가 오늘따라 좀 더 특별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남과 북이 함께 기억하고 있는 독립의 영웅, 오늘은 양세봉 장군 이야기인데요. 이 시각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장세윤 수석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실은 독립운동가 얘기가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안중근 의사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네네. 남과 북에서 같이 추앙하는 영웅이죠. 네. 두 번째로 이제 양세봉 장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분의 무덤은 두 개입니다. 네,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약간 이쪽 부분은 저쪽에 저쪽 부분은 저쪽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남과 북이 모두 묘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고까지 추앙하는 영웅이다. 이 의미입니다. 이분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소장농 출신 장군인데다가 남만주 최후의 독립군 사령관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농 출신의 남만주 최후의 독립사령관. 예. 네. 남과 북이 예.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네. 유일한 분이신가요? 지금까지는 최초로 가장 빨리 네. 양쪽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거의 최초로 북한과 남한이 각각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훈처에서도 다양한 자료들, 어린이를 네. 위한 자료도 만들고 북한에서도 양세봉 장군을 굉장히 추앙하고 또 기록해 왔나요? 어떻습니까?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양세봉 장군을 기억하는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예, 북한 쪽에서는 주로 소위 그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이라고 하는 네, 역시 그 사회 김일성 이념이랑 주석과 관계라는 측면에서 네. 중요시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역시 독립운동 영웅으로 이렇게 네. 기억을 하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만주 지역이라는 게 사실은 예. 독립운동사에서 저희 국민들 잘 모르시기도 해요. 요새는 중국 동북지방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압록강 토막강 북쪽이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 네네. 그리고 1930년대 이청천의 한국 독립군 양세봉 장군의 조선혁명군. 네. 그리고 3년 후반엔 항일 파티산 동부항일 영군. 이렇게 예. 가장 대표적으로 무장구 투쟁이 활발한 지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얘기를 사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네네.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을 알 때쯤에 나이를 보니까 좀 어리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1896년생이거든요. 네. 아마 15 정도. 그 정도의 그 정도의 안중근에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정도 나이면은 충분히 네. 그 의사 의거를 알 나이죠. 15이면은 조국의 운명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역사적 의거를 충분히 알 나이다. 그럼요. 예. 집에 있는 아이가 떠오르면서 갑자기 좀 우울해집니다. 알아야 될 텐데요. 예, 네. 예. 이 방송 듣고 또 자녀들하고 얘기하시다 보면 잘 알게 되겠죠. 예. 그런데 앞서 박사님이 소개해 주실 때도 예.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 이게 요즘 버전으로 치면 그냥 흙수저의 아들인데 맞습니다. 독립 영웅이신 거예요. 원래 양세형 장군 고향은 그 압록강 하루 남쪽에 있는 평안북도 철산군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불행하게도 7살 때쯤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아이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어머니하고 이제 그 동생들 데리고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짓게 되는 거죠. 사실 소년 가장처럼 또 역할을 맡았네요. 소년 가정이 된 거죠. 그러다가 1917년도에 일본은 간섭이 적고 땅이 넓고 중국인들이 있긴 하지만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은 네. 더 잘 살 수 있다. 3.1 운동이 일어납니다. 예. 1909년에 안중근 의사 의거를 한 15 정도의 나이에 들었는데 예. 이제 3.1 운동은 1919년이니까요. 예. 한 20대쯤 됐을 때예요. 예. 이때는 좀 역할을 하셨나요? 놀랍게도 이 상암도 지역에서
3월 12일 날 네. 이화현에서 3.1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내부터 더 빠릅니다. 아. 3월 12일이면. 네. 그래서 서간도에서 3월 12일 날 이화현에서 최초 3.1운동이 있었고 네. 그 영향을 받아서 4월에 네. 이 홍매좌에서 3.1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3.1운동이. 네. 그래서 양세홍 선생은 학생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자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 만주적 최후의 독립군 사령관 이런 표현도 해주셨는데 예. 이 조선혁명군 소개를 보니까요, 뭐 여러 이제 의병 형태로도 이제 활동을 하다가 합류를 하시게 되는데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 군대다, 뭐 소속돼 있다,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인증을 해주는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아, 그게 이제 좀 복잡한데요. 네, 그 만주 지역, 즉 중국 동북 지방은 무장단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 양세홍 장군은 1924년에 그 참의부라고 하는 네, 참의부라는 조직은 남주 지역 통일 독립원 단체인데 정식 명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만육군 참의부. 아, 네, 그러니까 바로 임시정부와 연결된 단체죠. 네, 네, 그래서 참의부의 소대장, 중대장 활동하다가 이 단체가 더 커져요. 네, 커져가지고 24년에 정의부 그리고 1929년에 남만주지역 통합 독립원 조직으로 국민부라고 하는 조직이 결성이 되는데 네, 국민부 산하 독립군으로 조선혁명군이 결성되는 거죠. 네, 그래서 1929년 중반에 부사령관으로 네. 이렇게 활동하시게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조직적으로 다양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점점점 체계화되고 공식화되면서 사실 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다큐멘터리 보시다가 많은 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예. 해방 직전에 예. 광복군, 독립군들도 국내 진격해서 일본하고 싸우려고 하던 찰나에 예. 아 이상하게 좀 국제 정세상 일본이 패망하게 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예. 그 연결성에서 이해하시면 아 굉장히 조직화되고 커졌구나. 예. 거기서도 부사령관을 일부에서 예. 지내셨던 예.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전과를 많이 올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국내 진입 작전을 여러 차례 전개하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는 1930년 5월에 일설령이라는 분을 국내 특파 대원으로 파견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분이 동일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군자금을 네, 모집하기 위해서 동일은행은 사실은 조금 그 세운 분이 친일파였어요. 네. 그래서 친일파 계열에서 세운 은행을 습격해 가지고 군장을 뺏어가지고 네, 만주로 가가지고 독립전쟁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 사이토 총독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총독. 그 무라정치를 표방한 총독이 사이토 마코토 총독입니다. 네, 이 사이토 총독이 23년도에 압록강 순실을 하게 되는 우리 대한민국 예. 이 독립운동의 본거지로 겁도 없이 예, 순실을 그런 왔군요.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 참의부 독립군이 압록강 국경을 순시하는 그 사이토 총독 손시선을 네. 총을 쏘는 저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아, 네, 근데 그때 이제 양세홍 장군은 같은 참의부 중대장으로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조선정명군 사령관에 계실 때 네, 33년도에 또 그 서은준이라고 하는 네, 국내 특파 유역 대장을 국내로 파견하게 되는데요. 네, 토미다라고 하는 일본 순사 부장을 네, 총으로 그 저격해서 네. 죽인 그런 전과를 벌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작전을 진두지휘하고 또 부사령관으로서 정말로 장수의 역할을 했는데 예, 어렸을 때 소장농의 아들로 또 소년가장으로 커서 그럴까요? 예, 보니까 남북 모두에게 존경받는 미담도 그렇지만 예. 중국 현지에서도 예, 예. 중국인들도 지금도 존경합니다. 뭔가 이분의 인품 같은 거라든지 뭐가 좀 특별한 게 있으셨나 봐요. 예. 예, 양세홍 장군은 1932년 1월달에 이제 조선혁명군 총사령관을 맡게 됩니다. 네. 그래서 32년 1월부터 돌아가시 34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에 걸쳐서 굉장히 치열한 그 독립전쟁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네. 31년 9월 18일 날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게 되는 소위 만주사변이라는 만주사변. 네. 일본군이 만주를 침략하게 되면서 네. 중국인 의용군이 만주 각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양세홍 장군은 이 중국인 의용군과 합작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중국인 의용군과 조선혁명군이 힘을 합쳐서 네. 같이 일본군과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32년, 33년 약 2년간에 걸쳐서 200여 차례가 넘는 그런 그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한국인 물론이고 중국인 장병과도 같이 힘을 합쳐 싸우면서 서로 의기투합하게 되고 양세홍 장군은 정말 중국인들도 존경할 만하다. 그 북만주 쪽에서는 이청천 장군이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싸우다가
33년 만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네. 남쪽으로 철수해버리거든요. 예. 그런데 양세형 장군과 조선혁명군은 끝까지 싸워보자 해가지고 끝까지 싸우다가 34년 9월에 이제 그 결국은 일본 밀정이 소화가지고 맞습니다. 돌아가시 말고 조선혁명군은 37년 말까지 끝까지 일본하고 싸우는 거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김일성 한때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휘하에 네. 참사라고 하는 직책으로 아. 조선혁명군 참사로 한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양세형 장 부하로 잠깐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인연으로 굉장히 그 존경했던 그런 맞습니다. 인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용맹하고 또 인품도 좋고 어떻게 보면 흑수저의 마음도 다 아는 독립운동가신데 네, 부하들로부터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좋은 담배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만 예. 권련은 부하한테 주고 잎에 둘둘 싼 예. 좀 나쁜 담배는 본인이 예. 피고 이런 일화도 소개가 그래서 되고요. 이제 그 부하들을 어울리면서 스스럼 없이 어울리면서 담배를 그 주고받으면서 네. 이렇게 피워주고 하면서 정도 많이 들고 그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예, 담배는 건강에 해롭지만 사실 군대를 다녀온 남성분들은 군에서 담배를 핀 경험이 많은데 예. 우리로 치면 뭐 사단장 혹은 뭐 군단장이 오셔가지고 같이 담배 필면서 맞담배 피면서 너 좋은 거 펴 이렇게 예. 예, 네가 싸제 담배를 펴라. 굉장히 그 장면 하나로도 이분의 인품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일본군이 묘소에서 시신을 꺼내서 다시 훼손할 만큼 엄청 싫어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무서운 존재였겠죠. 그 양세봉 장군 남만주 지역에서 명망이 높았고 중국인들과 사이가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인들, 한국인들과 중국인과 사이에 연결을 맺어서 네. 일본과 공동 투쟁하자. 중국인들과 같이 합작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일본 입장에서는 일제 침략자들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힘을 합친다고 그 자체가 아주 악몽 같았을 텐데 네. 그런 이유로 더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공동으로 존경하는 인물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양세봉 장군이나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남북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같이 답사도 하고 네. 이런 그 공동 사업을 하면 좋겠는데 그 취재를 따라가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에 마음이 막 쿵쾅쿵쾅 거렸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도 그 길을 직접 눈으로 보신다면 역사를 잊을래야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특히 양세봉 장군은 이제 남과 북 모두에서 네. 존경만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는 좀 남북 관계가 막혀 있습니다만은 같이 연구도 하고 같이 기념 사업도 하고 이렇게 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 자, 꽉 막힌 남과 북의 길을 홍범도 장군, 양세봉 장군께서 열어주신다라는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장세윤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함께합니다.